이 이야기는 영감이 강한 친구 M의 이야기이다. 중학교 시절부터 친하게 지내왔던 나와 M은 30 가까이 나이가 들어찬 지금도 꽤 자주 만나고 있다. 녀석의 집은 우리 지역에서는 꽤나 이름 있는 신사를 대대로 관리하는 집안인데 평소에는 일반인들과 같은 평범한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정월이나 마을에 관혼상제 등이 있을 때에는 자리를 마련하여 경을 외워주는 그런 계열의 가문이었다. 그날은 다 같이 술이나 한잔 할까 하고 우리 집에 모이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다. 내 친구 M과 녀석의 여자친구인 K가 먼저 도착하였는데 우리는 나중에 도착하기로 한 S를 기다리며 간단한 게임을 하고 있었다. 한창 게임에 빠져 있을 때 S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ごめん、ちょっと遅れるね。面白いものがないから見つかって家族で夢中になってた。Aってさ、クイズとかパズル得意だったよね。面白いもの持ってくね。もうちょっと待ってて。 그러려니 하고 전화를 끄는 나는 함께 있던 녀석들과 게임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 (40분쯤) 기다렸을까. 나는 창문 바깥에서 S의 차가 들어오는 것을 불빛으로 확인했다. 그런데 그 순간 M의 표정이 심각해지더니 눈에 띄게 당황하기 시작했다. やべえ。これやべえよ。どうしよう。父ちゃん今日の留守番だよ。ん ?M どうしたまた出たんか大丈夫またな M은 평소에 영혼이 보인다던가 가업에 관련된 일이라던가 하는 이야기는 잘 꺼내지 않는 편이었지만 간혹가다 안절부절하는 경우는 있었다. 나와 S, K 또한 눈치는 채고 있었지만 M이 그런 화제는 일부러 피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되물어 묻거나 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오늘만큼은 달랐다. 出たってレベルのもんじゃねえかも。ねえ。やべえよ、これ。S ちゃんマジかよ。 그렇게 사시나무 떨듯 떠는 M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도대체 무슨 일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 목소리에 담긴 울림 속에서 지금 뭔가 위험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정도는 알 수 있었다. 이윽고 S가 내 방에 도착했다. M은 낮은 목소리로 그녀에게 물었다. S ちゃんよ。何持ってきた？出してみ。もしかして私やばいの持ってきちゃったのかな。これ来週家の納屋を解体するんで掃除したら出てきたん。 S는 그렇게 말하며 메고 온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사방 20cm 정도의 나무 상자. 그녀가 전화로 말했던 퍼즐이란 이것을 말하는 것인가. 작은 테트리스 블록 같은 나무 조각들이 복잡하게 얽혀서 상자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 それじゃ触んなよ。触んなよ。 M은 필사적으로 그렇게 외치곤 갑작스레 욱 하는 욕지기를 참는 듯 화장실로 뛰어들어갔다. 뱃속에 든 것을 힘겹게 개워내는 M. K는 급히 화장실로 따라 들어가 그의 등을 두들겨 주었다.父ちゃん、コウトリ箱友達が持ってきた。俺怖い。ちいちゃんと違って俺じゃちいちゃん見た子できんわ。 한바탕 개워낸 뒤 M은 자신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더니 그렇게 말하며 엉엉 울기 시작했다. 30 가까이 먹은 남자가 전화를 하며 울고 있는 풍경. 아마 그 정도로 무서운 일이라는 거겠지. ちっちゃな、箱だけしか見えん。
あとはあるけど、残っとらんかもしらん。友達の藁のとこ、尻尾の形だと思う。尻尾だろ？中に三角ある。尻尾間違いないと思う。だってわからんが。俺は違うけん。 전문 용어 같은 것이 이것저것 들려왔지만 반복해서 들려온 말은 확실히 알 수 있었다. 도토리 바코 그리고 꼬리. わかった。やる。やる。ミスったら払ってや。父ちゃん頼むけんね。 M은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약 2분 정도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펑펑 울기만 하였다. 그리고는 이내 마음을 다잡은 듯 자신의 무릎을 탁 내리쳤다. 녀석의 표정은 뭔가를 결심한 듯한 표정이었다. ええ。肩か包丁を貸してこせや。おい何するん？誰か殺そうちゅうわけじゃない。よっしゃ、払わないけん。よっしゃ。俺見て怯えんな。K も A も、怯えんな。とにかく怯えんな。俺だってやってやるやら。じいちゃんやってやるやら。見てろよ。くそーくそー M은 자신의 공포를 떨쳐내려는 것처럼 그렇게 소리를 질렀다. 녀석의 각오인지 비명인지 모를 그런 외침에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우리도 거의 눈물이 나기 직전이었다. ええ、包丁が勝った。持ってきてこせや。 나는 M의 말에 부엌칼을 가져와서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ええ、俺の内もも、思いっきしつねってこせや。思いっきし。 도대체 뭘 하려는 것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나는 일단 M이 말하는 대로 녀석의 허벅지를 있는 힘껏 꼬집어 비틀었다. 나에게 허벅지를 꼬집히며 M은 자신의 손가락 끝과 손바닥을 칼끝으로 베었다. 아마도 칼로 자신의 살을 벨 때의 아픔을 잊기 위해 나에게 그런 주문을 했던 것 같다. 그리고는 めちゃくちゃけー。 M은 피투성이가 된 자신의 손가락을 S의 입안으로 꾸역꾸역 밀어 넣었다. えっしゃ飲み。まずくても飲み。 S의 얼굴은 순식간에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었다. 목소리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그 참혹한 광경을 보던 나와 K는 입을 쩍 벌리고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M은 이윽고 알 수 없는 주문을 외기 시작했다. 아니, 주문이라기보단 노래 구절에 가까운 느낌이었다. 잠시 후 M이 S의 입에서 손가락을 빼자 S는 구역질하며 피가 섞인 토사물을 뱉어냈다. 出た出た。よし、大丈夫。えっしゃんは大丈夫。次、じいちゃん見ててこせや。 M은 그렇게 말하며 피가 흥건한 자신의 손을 S가 가져온 나무 상자 위에 올렸다. 小鳥箱小鳥箱。ああ、いけいけ。やっちゃおけばよかった。 주문이 기억이 나질 않는 것인지 녀석의 얼굴이 또다시 울 것 같이 변했다. え、父ちゃんに電話してこせや。 그 말에 나는 후다닥 M의 휴대폰으로 달려가 그의 아버지께 전화를 걸어 M의 귀에 대주었다. 父ちゃんごめん、忘れた。一緒に呼んでくれ。 M은 전화를 귀에 대고 오른손은 상자에 올린 채 다시 주문 같은 말을 외기 시작했다. 이번에도 역시나 주문이라기보단 노래 구절에 가깝게 들렸다.
그 일이 있은 후 M은 8일 정도 회사를 쉰 모양이었다. 그날 그렇게 자리는 시작도 하지 못한 채 파했고 다들 탈진한 상태였기 때문에 세 사람 모두 내가 집으로 데려다 주었다. 그리고 어제 드디어 M과 얼굴을 마주할 수가 있었다. な、S ちゃんのところは、言い方悪いかもしらんが、山にある、暗くてな。ああいうところには、ああいったもんがあるもんやんよ。まあ、あんまり知らん方がええよ。 당시의 일에 대해 물어보았지만 왠지 녀석이 이야기를 피하고 싶어하는 눈치였기에 그 이상은 물어볼 수가 없었다. 다만 녀석은 마지막에 몇 가지 정보만을 남겨주었다. 녀석의 말에 따르면 첫 번째, 그 상자에 들어있는 것은 원념 그 자체이다. 두 번째, 실제로 들어있는 것은 꽤 많은 숫자의 검지손가락 끝마디와 탯줄이다. 세 번째, 자신이 들은 바로는 코토리 바꾸는 할아버지 대에서 끝났다고 들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녀석은 아무리 불황민이라고 해도 넌 절대로 차별하지 말아라 라고 나에게 말했다. 며칠 후 사건의 당사자인 나와 M, S, K는 모두 S의 집에 모였다. 이 사건의 전말에 대해서 듣기 위해서였다. 거기에 S의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친척 어르신, 이웃집 아저씨까지 모여 꽤 많은 인원수가 한 집에 모이게 되었다. 그 가운데 이웃집 아저씨 통칭 J씨는 마치 죄인과도 같은 표정을 하고 있었다. M은 J씨를 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ジェイさん、本来、あの箱は今、あなたの家にあるはずでは？今の時代、呪いと言っても、大概はホラーなしと思われるかもしれないが、この箱だけは別。実際、そうと父があれを処理するのを何度も見てきた。箱の話をする時の二人は、真剣そのものだった。管理本はちゃんとある。ゆうべ、父と管理本を見たんです。そしたら、今の執法の場所は、ジェイさんの家になってた。そうなると、話がおかしい。説明してください。 아저씨를 비롯한 그 자리의 모두는 아무 말 없이 M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저주라니, 명분은 또 무엇이고? (1860년대) 후반부터 1880년대 전반, 불황민들이 많이 살고 있던 우리 지역은 근방에서도 특히나 차별받던 지역이었다고 한다. 그 박해의 정도가 심해 같은 부락 사람들끼리 다른 누군가를 축출해내고 살해까지 하는 일도 벌어졌다고. 일손이 필요하니까 아이는 낳지만 그만큼 먹여야 할 식구는 늘어났기에 생활이 힘들어져 아이들을 죽여버리는 그런 아비규환이 반복되고 있었다. 그러던 도중 오키노시마에서 국가를 향해 반기를 들었던 반란꾼 중 한 명이 반란에 실패하자 도망쳐서 이 지역까지 오게 되었다. 당시 부락 사람들은 그가 이 지역에 숨어 있다는 것을 정부에서 알게 되면 더 큰 박해가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를 죽이려 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제안을 한다. 命を助けてくれたら、お前たちに武器をやる。 그리고 그 무기란 것이 코토리 바쿠였던 것이다. 그 방법이란 이러했다. 복잡한 구조로 얽힌 나무 상자를 만들 것, 상자의 내부를 암컷 축생의 피로 채워서 일주일간 묵힐 것, 피가 완전히 마르기 전에 덮개를 덮을 것, 어린 아이의 몸의 일부를 잘라 상자에 넣을 것, 갓 태어난 아기는 탯줄, 검지손가락의 끝마디, 그리고 배를 갈라 쥐어짠 피, 7살까지의 아이는 검지 끝마디와 배를 갈라 받은 피, 10살까지의 아이는 검지 끝마디.
그렇게 잘라낸 아이의 몸의 일부를 상자 안에 넣고 덮개를 봉한다. 상자 안에 담겨진 아이들의 수와 그 나이에 따라서 상자의 이름은 변한다. 한 명이면 1보, 두 명이면 2보, 세 명이면 3보. 그렇게 7명이 희생되는 7보까지가 존재하며 그 이상의 숫자를 넣어선 절대로 안 된다는 법칙이 있다고. 그렇게 코토리바코의 제작법을 알려준 그 남자는 가장 처음 만드는 상자는 자신에게 양보할 것을 요구했다. 더해서 자신의 상자에는 7살까지 아이 8명을 넣어달라고 했다. 수많은 아이들의 희생을 필요로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주문을 당시 핍박에 못 이기던 마을 사람들은 결국 받아들이게 되었고, 마을에선 수많은 코토리바코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상자의 목적은 여자와 아이들을 죽이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었다. 그것도 극한의 고통에 빠뜨려서. 어찌된 영문인지는 알 수 없었으나 그 상자가 주변에 있는 것만으로도 여자와 아이들은 내장이 서서히 찢어졌다. 그 상자의 위력을 목격한 그들은 본격적으로 상자를 만들기 시작했다. 남자의 주문대로 만들어진 첫 번째 코토리바코, 8개라 불리는 그 상자는 그에게 양도되었다. 그 용도는 알 수 없었으나 분명 금기 이상의 희생이 들어간 상자이니 무시무시한 힘을 가지고 있을 터. 그 후 만들어진 코토리바코들은 불황민들을 핍박하던 주변 높은 관료들과 악덕 지주들의 집에 배달되었다. 그리고 그것을 빌미로 불황민들의 자유를 요구하는 협상의 재료로 사용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뒤로도 계속해서 13년에 걸쳐 상자를 만들었고 총 16개째의 상자가 만들어졌다. 1보가 6개, 2보 2개, 5보 5개, 7보 3개. 단순히 계산해도 56명의 아이가 희생되었고 상자를 만들다 실패한 경우도 있었다고 하니 실제로는 훨씬 많은 수의 아이들이 죽어나갔다. 그리고 13년째 되던 해 한 사건이 일어났다. 당시 마을에서는 만들어진 코토리바코를 전부 한 곳에 모아두었는데 한 남자아이가 상자를 지키고 있던 감시자들의 눈을 피해서 상자를 몰래 빼내어 집으로 가져간 것이었다. 장난감처럼 생긴 외형에 흥미가 일었던 것이다. 하필 아이가 가져간 상자는 갓 완성된 7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코토리바코 중 가장 힘이 강력한 것이었다. 그리고 다음날 하룻밤새 그 집의 모든 아이와 여자는 고통을 토하며 모두 죽어버렸다.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그 상자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깨달았다. 까딱 방심했다간 그 모든 저주가 자신들을 덮칠 수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한 그들은 상자의 처분을 위해 한 신관 가문에 방문했는데 그 가문이 바로 M의 선조의 집안이었다. それからは大体わかるよな。対応者5人が俺の家に来た。そして俺の船長に処理を頼んだ。しかし箱の力が強すぎると感じた俺の船長は箱の薄め方を提案したんだ。 마을의 가구를 몇 개의 반으로 나눈다. 각 상자는 한 반에 소속된 몇 개의 집안에 배정되고 관리자로 지정된 순번대로 한 집안에서 맡는다. 코토리바코에 대한 것은 해당 가문의 장손만이 알고 있을 뿐이다. 그 후 해당 집안의 장손이 죽을 때까지 그 상자를 보관했다가 그가 죽은 뒤엔 다음 집안의 장손이 인수한다. 그렇게 시간을 들여 천천히 상자의 힘이 약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마지막 처리는 신사의 관리자인 M의 가문에서 처리하는 것이었다. 하지만ごめんなさい。
ごめんなさい。 제이 씨는 S의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자신이 맡아야 했던 상자의 의무가 너무나도 무서운 나머지 S 집안의 헛간에 코토리 바코를 그대로 둔 채 그저 세월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렸던 것이다. 제이 씨는 무릎을 꿇고 몇 번이고 머리 숙여 사죄를 했다. S의 아버지는 돌아가신 할아버지에게 헛간에는 가까이 가지 말라 라는 말만 들었다고 한다. 애초에 헛간 자체가 음침한 분위기여서 가족들 모두 가까이 가지 않았지만 그 음침한 분위기의 헛간을 철거하려고 하던 도중에 이 사단이 일어난 것이었다고. S의 할머니는 그래서 헛간에는 가지 못하게 했던 게로군 하시며 나지막하게 말씀하셨다. 그 뒤 우리는 평화로운 나날을 보냈다. 마치 영화의 시나리오와도 같은 이야기가 우리가 사는 마을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것이라는 것을 알고는 아직도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사실 이 이야기를 당신들에게 하는 것도 큰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다. 우리 마을의 금기에 대한 이야기인데다 불악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절대로 밖으로 새어나가서는 안 되는 이야기일 테니. M에 의하면 남아있는 상자는 이제 2개뿐이라고 한다. 이것은 M이 책임지고 처리하겠다고 하였고 그 이상은 친구인 나도 알 수가 없어서 더 이상은 이야기해줄 거리가 없다. 그저 남은 2개의 상자가 모두 안전하게 처리되길 바랄 뿐이다. 잠깐, 2개? 그 남자가 자신에게 달라고 했던 코토리 바코는 어디 있는 거지?